네, 스마트 팩토리 SQC 기초 통계 동영상 강의 정말 회차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좀 있으면 끝나니까 그 아래쪽에 나가는 자막은 그 지금 오늘이 2020년 4월 4일이고 우리 사무엘 잭슨 형님이 그 어벤져스 멤버 그 마블 쪽 영들이 이제 특히나 이런 미국은 좀 그런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유명세를 특히나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유명세를 좀 쓰는 것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다라는 게 좀 많이 그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고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끔씩 뭐 금액이 어떻다, 뭐 방식이 어떻다 이런 걸로 이렇게 트집을 잡으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거에 섭섭한 마음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유명세를 조금이라도 더 넓은 범위의 그 선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쓰려는 분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어벤져스 멤버인 그 세바스찬 스탠 우리 윈터 솔저 배우가 그 팟캐스트 어디에 나와서 왜 사람들이 자꾸 싸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 사람의 부모님이죠. 2차 대전도 견뎌내신 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특히나 이제 어른들이 취약계층이니까요. 바이러스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집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별로 힘든 일도 아닌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 참 공감이 많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도 많았지만 바꿔 얘기하면 그런 그 부모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들을 하셨을 거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그랬죠. 우리도 반대로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그 위험에 덜 처한다라고 해서 너무 이제 경각심을 낮추지 말고 불가피하게 나가야 할 때는 뭐 최대한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들이랑 거리를 두고 그리고 손은 꼭 잘 씻고 얼굴을 만지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도 바로 씻고 옷도 갈아입고 그런 모습을 꼭 보여야겠습니다. 그 사무엘 잭슨이 또 이제 어벤져스의 다른 그 멤버죠 닉 퓨리 국장님이 그 요즘 미국 예능 프로들이 다 온라인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냥 닥치고 집에 있어라는 동화를 그 특유의 그닉 퓨리 톤으로 정확히는 사무엘 잭슨 아저씨 톤이죠. 읽어주는 그 재밌는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링크 올려드릴게요. 그게 왜 웃기냐면 이분이 그 우리가 흔히 하는 그 F로 시작하는 그 욕을 엄청 맛깔나게 하시는 걸로 유명해요. 물론 이제 흑인들이 워낙 또 욕을 잘 그 배우들이 또 재밌게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분이 특히 또 그걸로 좀 유명하셨거든요. 몇몇 작품에서 그 모음집이 따로 유튜브에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아주 맛깔나게 예, 좀 닥치고 방구석에 있어라는 그런 동화를 재밌게 읽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얘기예요 자막은.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지루할까봐 잠깐 딴짓을 좀 했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오지브라를 통해서 우선 한번 살펴보고요. 어, 이게 몇 퍼센트까지 되나? 어우, 너무 커졌다. 지오지브라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률 분포들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제들을 제가 만든 걸 통해서 실습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규 분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니까 이건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고 뭐 예를 들어 20에 3 제가 아까 만든 그런 정규 분포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구한 것처럼 15보다 작을 확률을 알고 싶어요. 그럼 0.047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고 이걸 누적 확률 분포로 보고 싶으면 이 왼쪽을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15를 이렇게 수직선을 그었을 때 바로 왼쪽으로 나타나는 여기가 그 확률값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뭐 이걸 이렇게 당겨보면 네, 이렇게 당겨보면 네, 20이 평균이니까 딱 20 근처에서 50이 되겠죠. 네, 정확히 20으로 해보면 20에서 딱 50%가 됩니다. 이걸 다시 이제 확률 밀도 함수로 바꾸면 가운데가 되고요. 네, 이런 형태가 되죠. 정규 분포 말고 네, 뭐 T 분포 혹은 스튜던트 T 분포라고 불리는 걸 보면
스튜던트 분포는 자유도가 어떻게 되냐에 또 좀 달라지거든요. 자유도가 3일 때는 지금 요 파란색 선이 표준 정규 분포예요. 표준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이게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뚱뚱해지죠. 분산이 커진 그런 모양인데,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준 정규 분포에 다가갑니다. 그래서 예전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통계학 책을 보면 어, 어 아우 눈에 뭐가 들어갔네요. 너무 아픈데 어떡하지? 안약을 안 가져왔는데. 네. 제가 그 학교 다니던 시절에 통계학 책을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책으로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25 정도 되면 큰 수라서 뭐 이렇게 상당히 비슷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손으로 계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25가 되게 큰 수였나 봐요. 물론 이제 실제로 해보면 25 정도는 비슷해지긴 합니다. 그래도 좀 차이가 있어요. 특히 가운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50 정도 되면 꽤 비슷하고요. 한 100 정도 되면 제 기억에 뭐 계산을 거의 뭐 어림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 3이 아니지 1.2 뭐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포 두 개도 한번 형태를 볼게요. 네, 카이제곱 분포입니다. 카이제곱 분포는 이렇게 생겼죠. 네, 카이제곱 분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건 일단 네, 정규 분포 곡선을 겹쳐서 보는데 뭐 굳이 볼 필요가 없으니까 같은 평균을 갖는 놈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카이제곱 분포를 이렇게 보면 자유도를 변화시킴에 따라서 자유도가 10, 자유도가 뭐 0일 수는 없으니까 2 정도 되면은 네, 아예 이렇게 되고요. 3 정도 되면 이렇게 이제 산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 정도 되면 이렇게 되고요. 20 정도 되면은 약간 이제 정규 분포랑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왼쪽도 좀 있고 좀 오른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정규 분포 비슷해지고 한 100 정도 되면은 좌우 대칭은 여전히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많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형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F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F 분포는 자유도가 두 개 있잖아요. 5,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 5 이렇게 보면 네, 역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데이터가 두 개, 샘플을 두 개 이제 가져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뭐 샘플을 10개 뭐 10개, 15개 뭐 이 정도 10개, 20개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될 겁니다. 20개, 20개. 뭐 20개 예를 들어 15개 뭐 이런 식으로 25개, 15개, 25개, 25개 이렇게 되면 여전히 항상 이렇게 그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오른쪽으로 멀리 이렇게 뻗은 그런 그래프가 되고 카이스케어 분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완만한 그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카이스케어 분포와 다른 점은 이거는 자유도를 아무리 조정을 해도 이 값들이 크게 막 큰 숫자가 되지 않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산의 비율이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아주 큰 값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럼 실습을 직접 한번 해보죠. 정규 분포와 T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6입니다. 그래서 X값이 얼마나 존재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넓은 범위로 값을 잡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이 60이니까 표준 편차 기준으로 하면 이게 0이면 5시그마 바뀌거든요. 표준 편차 5개나 바깥에 있으면 거의 확률값이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칭으로 하려면 0이니까 반대쪽은 60까지 가야 되겠죠. 60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 0부터 60까지 이렇게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 X값에 대해서 각각 확률 밀도 함수 PDF를 우선 구하고 그걸로 누적 확률 함수 CDF를 구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미 제가 그 어레이 포뮬러로 구해놨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범위를 이렇게 쭉 60까지 다 선택을 하시고요. 네. 정규 분포에 관련된 함수는 NORM을 치면 된다라고 했죠. NORM까지 넣으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두 개만 쓰면 돼요. NORM DIST 정규분포 함수 .inv는 인버스 함수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ORM dist 정규분포의 함수는 x 값을 넣어야 되는데 x 값은 여기서 0부터 60까지 다 넣으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표준 편차는 6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누적할 거냐? 네, 안 할 거예요. 아, 평균부터 넣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평균은 30. 왜 이러지? 표준 편차는 6. 왜 이러죠? 네, 제가 계속 오타를 내네요. false 누적 안 할 거니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한 번 더 엔터 해주시면 값이 다 들어갑니다. 보시면 평균이 지금 30이기 때문에 30 근처에서 가장 큰 값이 됐다가 네, 다시 작아지네요. 네, 6.65가 가장 큰 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네,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럼 누적 확률 함수는 이걸 그냥 더하면 되지 않나요? 안 되죠. 왜냐면 이건 정규분포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의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값이지만 요 왼쪽에도 값들이 있긴 있어요. 0보다 낮은 쪽에도 확률값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체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NORM distribution x값 전부 다 넣고 다 똑같아요. 평균 넣고 표준 편차 넣고 네. 아, 이번엔 true군요. 누적을 해야 되니까 true로 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다시 한번 엔터 치면 이 누적된 확률값이 나옵니다. 뭐 워낙 작아서 지금 0으로 보이긴 하는데 많이 확대하면 여러분들 숫자가 보일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네, 이 정도 하면 0보다 작은 확률도 존재를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한 군데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예, 그래프를 주황색 선은 우측 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보시면 여러분들 그려보시면 정규분포는 PDF는 이렇게 돼 있고 그거에 따른 누적 확률 분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50%에서 평균에서 딱 50%가 되고요. 그때 여기가 최고점이 된다는 얘기는 누적 확률 분포에서 기울기가 최대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표준화를 할 수가 있어요. 표준화를 하려면은 평균을 빼주고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x를 x 빼기 네, 기호를 다시 쓰기가 귀찮더라고요. 이걸 좀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나누기 표준 편차로 네, 이제 기호로 입력한 거라서 네, 이렇게 해주면 이게 z가 된다는 얘기죠. 네, 소문자로 쓸게요. 네,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수식들을 그렇게 했어요. 이것도 근데 제가 귀찮아서 어레이 포뮬러로 한꺼번에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x값들을 전부 다 어레이 포뮬러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괄호 열고 이 x값들을 다 선택해요. 그 다음 빼기 평균을 넣어주면 되죠. 평균. 그 다음 나누기 표준 편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역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면 전부 다 이게 네, 표준 정규분포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얘는 정규분포가 아니라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거든요. 그럼 표준 정규분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떤 놈을 따른다고요? 0과 1인 놈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똑같이 PDF를 한번 구해보면 PDF를 구해보면 그러니까 여기 이 꼴이 아니고 제가 물결로 해놓은 건 요 근처에서 이제 갖는 누적 확률 분포의 변화량 이런 뜻이거든요. Z 이퀄 G 하면 0이에요. 그냥 요 근처에서 이제 바뀌는 확률의 값을 의미합니다. 보면은 똑같이 표준 정규 분포를 구하는데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을 넣었다는 걸 이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범위를 다 선택을 하시고 뭐 꼭 이렇게 범위 다 선택을 안 해도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편할 테니까 Z값을 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평균 0, 표준 편차 1 누적 안 할 거고 네, 끝입니다. 제가 잘못했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하면 네, 다 나왔죠.
보이시나요? 네,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CDF까지 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해서 역시 똑같이 하면 돼요. norm.dist x값 다 넣고요. 이번 z값이죠. 역시 0, 1, 그 다음에 누적은 true. 컨트롤 시프트 엔터, 엔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아무 지점이나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21이면 21이죠. 네. 그 값이 이렇게 나타난 6.68 이 누적 확률 함수, 그러니까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요 정규 분포를 따를 때 21보다 작을 확률, x가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를 때 21보다 작을 확률은 6.68이었어요. 근데 이걸 z로 바꿨을 때 마이너스 1.50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50보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놈이 마이너스 1.50보다 작을 확률 6.68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 6.68이라는 값을 구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바꿔서 구했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뭐 똑같으니까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또 하나 더. 표준 정규 분포와 t 분포는 되게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아까 그래프를 통해서도 지오지브라를 통해서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직접 우리가 스프레드시트에서도 비교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뭐 t 분포는 똑같으니까 그냥 옆이랑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제가 복사를 해놨어요. 네, 들어가는 값은 똑같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와 똑같은 범위의 값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t 분포를 쓰겠다는 거죠. 확률 계산을 할 때. 그럼 역시 범위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t 디스트리뷰션. t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t 쪽으로 보시면 뭐가 많아요. t 디스트리뷰션, t 테스트, 뭐 t 뭐 ER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냥 t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값들을 표준 정규 분포 때처럼 넣어주고, 자유도가 문제인데요. 지금 자유도가 얼마인지 안 주어져 있으니까 제가 자유도를 10으로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누적 여부, 누적 안 할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엔터 하면 네, Z랑 조금 다른 값이 나와요. 여기는 0이었는데 0.4가 되고, 가운데 확률이 제일 커지는 영역 근처에서는 오히려 t 분포가 좀 작아져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낮고 좌우의 꼬리 쪽이 좀 뚱뚱해지는, 이걸 뭐 패테일이라 그러거든요. 두툼한 꼬리란 뜻이에요. 이제 가장자리가 좀 커지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 여기까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누적 확률 분포로 봐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역시 다 선택을 하고 t 디스트리뷰션 하시고 똑같이 다 넣고 자유도 10이잖아요. 네,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누적 할게요. true. 컨트롤 시프트 엔터, 엔터 하시면 이렇게 값들이 쭉 나옵니다. 보시면 역시 Z에서는 누적 확률 값이 마이너스 5 근처에서 그냥 0이었는데 한 마이너스 3.8 정도 돼야지 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미 확률 값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아래쪽에 t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가운데 최고점 부분은 표준 정규 분포가 높고요. 가장자리에서는 t 분포가 좀 더 두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좀 옆으로 퍼져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들을 통해서 알아두실 수 있는 거는 표준 정규 분포랑 일반 정규 분포랑 결국 요 누적 확률값, 우리가 사건에 대한 확률값은 범위로만 구할 수 있으니까 요 누적 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값보다 작다 혹은 어떤 값보다 크다 이런 영역, 이런 확률값 계산은 그냥 정규 분포로 하나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하나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이런 표준화가 적용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한 표준 정규 분포와 t 분포는 매우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꼬리 쪽이 조금 더 도톰하고 가운데 쪽이 조금 낮은 것이 t 분포다. 그리고 자유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지오지브라에서 본 것처럼 자유도를 조금 올려 볼게요. 자유도를 한 25 정도로 올리면 그래프가 아주 근사하게 두 그래프가 겹쳐 있습니다. 아주 가깝죠.
아까 지오지브라에서도 봤지만 50 정도 그리면 뭐 거의 잘 구별이 안 가요. 네, 실제로 값으로 살펴보시더라도 요 확률 값으로 보시더라도 네,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요 정도 되면 살짝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요 정규 분포와 관련된 정규 분포 T 분포와 관련된 부분들은 잘 이해를 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정규 분포 T 분포 그리고 카이 제곱 F 분포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단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뭐 통계를 통해서 이론을 배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다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뭐 학교 전체에서 배우는 통계 교양 과목 그리고 우리 과에서 배우는 뭐 통계 과목 2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들었을 거고 그리고 지겹도록 잊었겠지만 복습을 좀 하시고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걸 응용하는 것, 기초적인 성질들만 수식을 빼고 이런 성질들이 있다라는 것만 쏙쏙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머리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는 쪽으로 빨리 끌고 가려는 겁니다. 자, 평균이 173.5고 표준 편차가 5.828이에요. 이게 뭐냐면 2017년도인가 그 우리나라에서 그 남자 신체 검사를 통해서 알려진 그 대한민국 남성들의 키 분포입니다. 제가 요거보다 아슬아슬하게 작은데 네. 이게 남자분들은 다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하시겠지만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키가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173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날 되게 기분 좋은 날 가면은 173.4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지. 대한민국 평균에 거의 다가갔으니까. 근데 또 다른 날 가면 또 173이고 뭐 1년마다 계속 그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작아질 텐데 걱정입니다. 아무튼 네. 평균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키가 113.5고 표준 편차가 5.828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여학생이 이제 소개팅에 나가기로 했어요. 난 진짜 다른 조건 없어. 나 정말 안 까다롭다. 남자 키가 177만 되면 괜찮아. 왜냐면 내가 키가 167이니까 10cm만 컸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여성 평균 키가 161 정도 되니까 여성이 167이면 굉장히 키가 큰 편인 거죠. 그러니까 117 정도의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게 뭐 이렇게 비례로 따졌을 때는 뭐 꼭 세상이 공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뭐 과한 요구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그럼 177보다 크다는 것을 확률적으로 어떻게 구할 거냐? 예, 이건 정규 분포를 통해서 구하면 되죠. 정규 분포를 저렇게 따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적 확률 함수는 그 값보다 작다라는 것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선 177보다 작은 확률부터 구한다는 거죠. 이미 구해놨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적 확률 함수로 이 정규 분포에 넣어서 정규 분포 누적 확률 함수에 넣어서 117cm보다 작을 확률을 한번 구하자는 거죠. 177을 넣고 평균이 173.5 표준 편차가 5.828 누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72.59% 그러니까 72.6%의 남자가 117cm보다 작다는 거죠. 예, 저도 한 명이고 여기 손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큰 확률은 뭐 100%에서 빼면 되겠죠. 뭐 간단하게 1 빼기 이렇게 하면 27.41%. 되게 대단히 슬픈 얘기지만 이제 그 여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야, 네가 원하는 그 남자를 소개팅 상대로 만날 확률이 27% 정도밖에 안 된다.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할게 그런 남자를 소개시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정규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똑같이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규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117을 정규화를 합니다. 평균을 빼주고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죠. 네, 그럼 0.601이 됐습니다. 그럼 이 0.601은 표준 정규 분포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0.601보다 작을 확률을 구했을 때 똑같이 117cm보다 작은 확률을 구한 것과 같은 확률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0.601 넣고요. 표준 정규 분포니까 0, 1 넣으시면 돼요. S를 쓰셔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적이니까 true 해주시고요.
그랬더니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지금 돼 있으니까. 자, 그럼 t 분포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t 분포는 똑같은데요. 자유도를 우선 10이라고 볼게요. 자유도를 10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뭐 현실적으로 의미를 따지자면 조금 뭐 어렵긴 한데요. 뭐 굳이 따지자면 루트 n분의 s로 나눈 거니까 샘플이 10개인 경우라고 따져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상황, 샘플이 10개, 11개인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럼 t 디스트리뷰션 x 자유도 넣고 누적 true 하면 네, 약간 작은 값이 나와요. 왜냐면 꼬리 쪽이 좀 더 뚱뚱하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그 180, 192 쪽이 좀 확률값을 후하게 받게 되거든요. t 분포에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도 올리면 네, 확률값 비슷해져요.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백분위수 퀀타일 중에 퀀타일이 뭐 쿼타일 4분위수도 있고 뭐 10분위수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100분위수도 만들 수 있는데 뭐 100분위수든 뭐든 뭐 그런 걸 한번 구해보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90%의 사람들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상위 10%의 키는 도대체 어느 정도냐? 키로 상위 10%가 되려면 키가 얼마나 돼야 되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부러운 인생이네요. 네. 한 번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도대체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이게? 키가 180 넘는 학생들 어떤 기분인가요? 네. 아니면 뭐 잘생김이 상위 10%를 찍은 그런 경우는 어떤 기분인가요? 네, 좀 궁금하네요 사실. 서글퍼지는데요. 네. NORM 인버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그냥 90%를 넣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평균 113.5 표준 편차 5.828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0%보다 키가 더 큰 사람은 180.9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90%보다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80.97보다 작을 확률이 90%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 5%는 183이 되고요. 상위 1%가 187입니다. 예전에 우리 과에 190 정도 되는 학생이 있었으니까 와 190이면 99.5%도 안 되네요. 네, 99.7% 99.8% 정도 돼야 190이네요. 그러니까 상위 0.2% 정도 되네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남자 키의 분포가 정확히 그 정규 분포라기보다는 약간 T 분포를 띠기 때문에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네, 극소수의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TV에 그 모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게 우리가 이제 TV를 자꾸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데 굉장히 이제 드문 종류의 인간들인 거죠. 유니콘 같은 거죠. 이거 이제 똑같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그 역함수를 써서 90% 퍼센타일을 구하고 그걸 다시 정규화를 역산을 해서 똑같은 값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NORM 인버스를 쓰는데 똑같이 90%를 넣는데 표준 정규 분포니까 평균 0, 표준 편차 1을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Z값으로 1.28보다 표준 정규 분포는 1.28보다 작을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정규 분포에서는 180.97보다 작을 확률이 90%인데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1.28보다 작을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표준화를 했을 때, 표준화를 했을 때 그 1.28인데 이걸 표준화를 하지 말고 평균 표준 편차 이걸 이용해서 원래 값으로 되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표준 편차 5.828로 나눴으니까 여기다가 5.828을 다시 곱해주고요. 원래 평균 173.5를 빼줬으니까 다시 평균을 더해줍니다. 그랬더니 예, 원래 우리가 위에서 구한 값이 그대로 똑같이 나왔죠.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180.97보다 작을 확률이 90%니까 1.28보다 작을 확률도 90%니까 두 개가 똑같이 변환이 서로 돼야 되겠죠. 그죠? 같은 의미의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T값으로 이상을 한번 볼게요. 자유도 10에서 그러면 T 분포로는 어떻게 되느냐?
t.inverse를 쓰면 됩니다. 역시 확률 쓰시고요. 표준 정규 분포처럼 얘도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도밖에 넣을 게 없어요. 자유도 넣으시면 1.37입니다. 이걸 뭐 정규화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정규화를 해보면 조금 더 커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99%, 99.5% 정도면 이 경우에는 190이 넘어가네요. 조금 그 극단적인 키가 나올 가능성이 정규 분포에 비해서는 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역함수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확률 값을 갖는 그 어떤 확률 변수의 값, 요 정도 값보다 작을 사건의 확률이 90%다, 50%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상위 10%다, 상위 5%다, 혹은 하위 5%다, 하위 10%다 이런 거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뭐 많은 학생들한테 좀 민감한 문제인 게 평균이 이렇게 나타나면 170인 확률은 27%밖에 안 되고 175면은 60%나 돼요. 그러니까 그 짧은 구간 사이에서 이제 확률이 크게 달라져요. 그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170에서 175 사이에 약 한 30% 이상의 3분의 1 이상의 사람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키면 이제 뭐 깔창 한두 개니까 뭐 그렇게 뭐 스트레스 안 받고 뭐 깔창만 껴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깔창을 안 끼는데 껴봤자 뭐 나이도 많고 이제 결혼도 했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카이 제곱 분포와 F 분포에 대해서 똑같은 걸 할 수 있는데요. 카이 제곱 분포는 자유도가 하나고 F 분포는 자유도가 두 개입니다. 그럼 카이 제곱 분포는 예를 들어 15가 있다라고 한다면 카이 제곱 분포 자유도 7짜리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놈이 이 15보다 작을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누적이니까요. 역시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선택을 하고 x값 넣고 자유도 넣고 누적 여부 true. 끝이에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뭐 역함수 쓰는 것도 뭐 쉽습니다. 예를 들면 반대로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볼까요? 요걸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확률 값을 예를 들어 한 80%로 하고 카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카이 스퀘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카이 스퀘어에 인버스 확률 값 넣고 자유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상위 20%니까 얘보다 작을 확률이 80%가 되는 지점은 9.8이다 나오죠. 간단하죠? 자, F 값도 한번 보겠습니다. F 값이 자유도가 두 개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15, 25 두 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F 값이 1.4일 때 1.4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함수 이름 간단하죠. F 디스트리뷰션이고요. F 값 넣고 자유도 두 개를 각각 넣어주시면 되고 누적할 겁니다. true 하시면 이렇게 77.83 나옵니다. 그런 다음 이것도 역시 확률에 대해서 F 값을 거꾸로 끄집어내는 것이 가능하죠. F 인버스가 있습니다. F 인버스가 있죠. 확률 값 넣고요. 자유도 두 개 역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5가 80%보다 위에 있는 값이 됩니다. 간단하죠. 이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 뭐 정규 분포, T 분포에 대한 이 연속 확률 분포로 이제 사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법, 그리고 반대로 퍼센타일을 계산하는 법. 특히 정규 분포, T 분포 쪽은 표준화해서 똑같은 확률을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 법들을 다 익혀두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당장 다음 이제 추정부터 이걸 계속 쓰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됐고요. 다 됐는데 이제 지오지브라 클래식에서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요 벌써.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항 분포나 포화송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로 근사시켜서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항 분포 같은 경우에 언제 이제 정규 분포가 되느냐 하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n 값이 좀 크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n값 크면 뭐 포화송 분포에도 근접하긴 한데 네, n값도 크고 p값도 좀 크면 지금 p가 50%거든요. n값도 크고 p값도 크면 200에 50%면은 평균이 1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왼쪽 꼬리도 충분하고, 왜냐면 평균값이 오른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오른쪽 꼬리도 충분해서 이렇게 정규분포처럼 아주 근사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항분포에서 이게 아주 작아버리면 네,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가 나타나서 이 정도, 이쪽이 정규분포가 되게 약간 부족해요. 그러니까 포화송분포까지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n값이 아주 크고 p값이, 그러니까 np가 어느 정도 꽤 제법 큰 양의 양수가 된다라면은 이게 예쁜 좌우대칭 곡선을 만들면서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사를 해요. 네, 이런 식으로. 포화송분포도 역시 네, 이 뮤 값이 제법 커지면,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 np가 평균이잖아요. 포화송분포에서는 뮤 값 자체가 그냥 평균이니까 뮤 값이 그냥 m 값이 그냥 커지면 네, 5만 대동 이렇게 되죠. 뭐 한 10을 해볼까요? 네, 더 크게 20 이렇게 하면 점점 더 정규분포랑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여기 보면 정규분포 곡선을 겹쳐서 본다라고 했는데 점점 더 겹쳐지죠. 50. 근데 뭐 포화송은 그 이항보다는 확실히 이제 한 칸씩 이렇게 뒤로 밀려 있어서 약간 좀 찌그러져 있는 모양이긴 해요. 그래도 네, 꽤 정규분포에 근사하게 됩니다. 그럼 초기화도 되느냐? 초기화는 뭐 이항이랑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모집단 크기를 일단 완전 크게 만들고 네, 그런 다음에 그 중에 불량되는 확률도 제법 키워주고 표본도 화끈하게 크게 해주면 네, 정규분포랑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사하는 상황을 만들고 그 이항분포랑 초기화 분포랑 거의 차이 없게 만들어주면 모집단 크기 조절해서 뭐 초기화 분포도 정규분포에 근사를 하죠.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계량형 자료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그 정규분포의 성질들, 특히 이제 정규분포랑 t분포를 많이 쓰게 돼요. 그런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이것저것 해요. 가설 검정도 하고 추정도 하고 하는데 개수형 자료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관측된 값을 가지고 이런 정규화하지 않고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리도 같은 거를 나중에 배우게 되면 그게 가설 검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 정규분포에 의한 가설 검정의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규 분포로 근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식을 유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식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외우더라도 이 관계가 이렇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개수형 자료를 다루는 이산적인 확률 분포, 초기화, 이항, 포화송 분포도 다 정규 분포에 되게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정규 분포의 성질을 우리가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네, 아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느라고 자꾸 동영상이 길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이미 이 단원에 대한 동영상 클립 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 좀 더 이상 이렇게 길게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더 이상 클립을 나누는 거는 너무 여러분들이 싫을 것 같아서 조삼모사지만 하나의 동영상에서 좀 길게 해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길게 더 들었더니 저도 목이 아파요. 네. 마무리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